여자 귀신의 살벌한 시선. 이야기는 내가 2010년 무렵 중학생 때 겪은 실화이다. 나는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학원도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시험 기간이 돌입되었고 벼락치기라도 해야 했기에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학원과 독서실을 병행하여 귀가 시간이 항상 늦은 밤이 되어갔다. 문제가 일어났던 날은 독서실을 마지막으로 밤 10시쯤 나와서 집으로 향하였다. 우리 집은 꽤나 높은 언덕 쪽에 위치해 있어서 독서실에서 집까지 가려면 거리도 꽤나 있었고 여름엔 무엇보다 오르막길에 진이 빠질 정도이다. 그 언덕길의 특징으로는 가로등도 멀찍멀찍 있었고 무엇보다도 완만한 경사길이 아닌 산동네 특유의 가파른 길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일단 가로등 상태들이 안 좋았다. 그날따라 유달리 날씨도 우중충했고 가는 길이 음산한 분위기마저 흘러나왔다. 나는 그러한 분위기들에 살짝 무서운 생각은 들었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중학생 아니던가. 설마 뭐가 나오겠어? 나오면 죽빵 한 사발이 놔줄 거다. 라며 공포감을 떨쳐내려 했다. 언덕길을 올라가려 시선을 위로 향했는데 언덕길 끝 무렵쯤 희미한 가로등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듯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올라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겠지? 라고 생각하며 길을 올라갔지만 중간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희미한 가로등에 비친 사람은 여자처럼 보였고 좀 거리감이 있는 상태여서 그랬는지 긴 머리카락은 보였지만 얼굴 형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나는 언덕 중간 지점을 지나서 더 위쪽으로 갈수록 묘한 공포감이 점점 더 엄습해왔다. 나는 언덕길 꼭대기에 도착을 했고 그 여자가 있는 곳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긴장한 채로 지나갔다. 여자 옆을 지날 무렵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한기와 나에게로 쏟아지는 엄청난 시선 강타를 온몸으로 느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곁눈질로 그 여자의 하반신 쪽을 보았는데 내가 옆을 지나갈 때의 방향으로 발길을 틀어가고 있었다. 온몸에 소름을 느끼며 무서웠지만 침착하게 그곳을 지나쳐갔고 긴장의 끈을 놓은 상태로 도대체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갑자기 호기심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 여자는 바로 나의 뒤쪽에 있었고 뻥 뚫려 있는 눈과 내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쳐버렸다. 나는 귀신이라는 것에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향해 욕설과 함께 허공에 주먹질을 했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육상 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뛰어서 갔다. 집에 도착하여 울먹이며 새파랗게 질려있는 나에게 엄마는 걱정이 된 표정으로 무슨 일인 것이냐? 라며 물었고 나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엄마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한 달 전쯤 그곳 골목길 부근 집에서 젊은 여자가 살자를 했고 그 후부터 이상하게 그 근방에서 음산한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줬다. 나는 그때 눈속이 뻥 뚫린 그 귀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고 한참이 지난 시점인데도 지금도 간혹 생각이 난다. 화장실 변태 귀신의 손. 이야기는 친한 언니가 직접 겪었던 일의 이야기이다. 2002년 언니 엘은 서울에 위치한 중견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건물은 의외로 컸었고 언니의 회사는 6층, 7층을 쓰고 있었다. 그 건물터는 예전 묘자리였다고 해서 용기가 강한 곳에 어떻게 빌딩을 세웠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며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 자주 말하곤 하였다. 그해 무더위가 심했던 8월 보슬보슬 비가 오던 일요일 엘은 당직을 서게 됐고 빈 사무실을 지키며 PC로 대충대충 업무를 느긋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생리 중이었던 엘은 저녁 기도일 무렵쯤 생리통이 와서 개보린을 하나 먹고 생리대를 따로 들고 가기 귀찮아 통째로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회사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음산한 기분도 들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옆에 쪽 사무실에도 남자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없었었다. 그렇게 화장실로 들어가 핸드백은 문고리에 걸어두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쎄한 기운이 돌면서 뒤쪽이 뭔가가 서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심한 편이던 엘은 쉽사리 뒤를 돌아보진 못했고 긴장을 했던 터라 그런지 아팠던 배의 통증도 있게 됐다.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확실히 손길 같은 것들이 엉덩이 쪽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뒤를 돌아보니 하얀 손 두 개가 엉덩이를 더듬어대고 있던 것이었다. 엘은 순간 너무나도 놀라 그대로 벌떡 일어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뒤처리도 못하고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화장실 칸에서 나왔다. 바지를 주섬주섬 겨우 입고 문고리에 걸어둔 핸드백이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찰나 그 하얀 손들이 화장실 칸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엘은 다시 한번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옆 사무실 쪽 남자가 무슨 일입니까? 그러며 화장실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하얀 손들은 핸드백이 걸려있던 곳으로 연기처럼 사라졌고 핸드백이 툭 하고 떨어졌다. 엘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 남자에게 귀신이 손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로 튀어나왔고 뛰어들어온 남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러며 어이없어 하는 눈초리로 쳐다봤다. 그렇게 엘에게 일어났던 일은 건물 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됐고 그러한 이야기에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엘은 절대 그곳 화장실을 안 썼다고 하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뒤쪽을 쳐다보며 볼일을 보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무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